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카빙 스키가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이 바로 턴을 쉽고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빙 스키의 어떤 장점이 현대의 스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키 중 길이가 짧은 것들이 펀 카빙이라 불리는 초보자용 카빙입니다. 반면 가장 긴 것이 높은 테크닉과 회전을 위해 제작된 세미 카빙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가진 공통의 특징입니다. 스키의 옆면을 뜻하는 사이드 컷이 아주 날씬한 여성의 허리처럼 깊게 패였다는 점이죠. 이 같은 특징이 여러분의 회전을 2배로 쉽게 도와주는 요인입니다. 일례로 기존의 일자 스키로 턴을 하려면 발 전체를 인위적으로 크게 비트는 피보팅이라는 동작을 거쳐야만 곡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빙 스키는 이미 사이드 컷이라는 자체의 곡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키를 꺾어 발을 비트는 피보팅과 같은 동작이 대폭 생략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 스키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카빙 스키가 가진 사이드 컷이 곡선을 쉽게 만들고 패러렐로 가는 길을 보다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혹은 중급 실력이라도 과거에 카빙을 치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세미 카빙이 아닌 콘 카빙 스키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콘 카빙 스키는 길이 1m에서 1m 50cm, 세미 카빙보다도 길이가 훨씬 짧고 스키 폭이 넓어 균형을 잡거나 스키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콘 카빙 스키는 그 어떤 스키보다도 사이드 컷이 깊게 패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턴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스키가 콘 카빙 스키라면 앞으로 24시간 쉽고 빠른 스키로의 길에 훌륭한 교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스키를 신었는데요. 자, 스키 처음에 붓기도 딱딱하고 스키도 처음 잡아보고 폴도 이렇게 처음 잡아보는데, 자, 우리 먼저 걷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걸어 다닐 때는요, 자, 처음에 이 뒤꿈치가 먼저 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받고 이런 형태로, 자, 이러면은 보다 걷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자, 이 걷는 연습을 한 바퀴 돌았으면 다시 또 반대로 또 걷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우리가 그렇게 걷듯 뒤꿈치를 누르며 편안히 서론을 걸어보십시오. 이는 단 한 번도 스키를 타보지 않은 스키어들이 설면에 친숙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보통 워밍업은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준비 운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실 내용은 보다 스키에 맞는, 그러니까 스키를 보다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이거든요. 때문에 초보 스키어뿐만 아니라 상급 스키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따라해 보십시오. 스키어가 취하게 되는 그릇된 자세는 몸의 중심이 지나치게 앞에 있거나 뒤로 빠진 포지션입니다. 두 자세 모두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느낌을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반복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준비 운동 중에 하나는 몸의 중심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관절을 폈다가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장비와 친숙해지도록 부츠를 신고 뛰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코를 들고 마치 개걸음을 하듯 걸음마를 해봅니다. 옆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되 좌에서 우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밸런스를 찾는 운동입니다. 나아가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옆구리를 살짝 틀어 운동을 해보십시오. 상체 피보팅이라고 불리는 이 동작은 상체와 하체의 운동을 분리시키고 상체의 옆구리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하체 피보팅은 상체를 단단히 고정시킨 채 하체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목에 집중이 된 이 운동은 스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작으로 턴을 하는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마치 턴을 하듯이 제자리에 서서 턴의 방향을 따라 천천히 발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터득한 감각은 실전 스키의 훌륭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우리가 눈이랑 친 스키에 졌을 때 우리 한번 스키를 신어보는 거죠. 자, 분명히 뒷줄 밑에 눈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볍게 폴이나 스키 위에 바인딩을 이용해서 눈을 다 털어준 다음에 앞에 부분 먼저 떼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뒤를 맞춘 후에 힘차게 눌러주는 거죠. 한쪽 스키를 신은 후에는 우리가 미끄러져 보는 건데요. 자, 폴대를 이용해서 고정의 식으로.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쪽 스키 안 신은 발을 밀면서 온 몸의 체중을 스키 신은 발로 실어다 주는 거죠. 이때 좌우 전 후에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잡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평면 위에서 체중이 수직으로 실릴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으십시오. 플레이트 전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설면에 붙어서 꾸준히 직진을 하면 여러분의 체중이 스키 쪽으로 확실히 실린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스키의 기본 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를 탈 땐 스키와 스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도록 힙과 힙의 모양을 A자와 11자의 중간 형태로 놔야 합니다. 여기서 몸의 중심을 가운데로 둔 것이 스키의 기본 자세인데요. 힙과 힙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카빙의 사이드 컷이 저절로 곡선을 만들어 여러분의 스키가 똑바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로 스키를 타면 체중이 앞으로 실려 스키의 뒷날이 뜨고 초보자로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반대로 몸의 중심이 지나치게 뒤로 쏠리면 허벅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스키의 앞날이 바짝 뜨게 됩니다. 이 경우 스키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턴을 할 수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초보자들이 스키를 타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몸의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하면서 스키가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팁과 팁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확실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턴을 위한 필수 동작이 하나는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을 왼쪽에서 중심,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실전에 임하는 기분으로 반복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상체 피보팅이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고정시킨 후 옆구리를 살짝 들어서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상체를 고정시키되 발목을 살짝 비트는 하체 피부 오팅에 임해보십시오. 이렇게 스키를 신고 연습을 한다면 조금은 색다른 기분이 들 것입니다. 몇 가지 준비 운동을 마치셨다면 스키가 저절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완경사를 찾아 천천히 설면을 향해 달려보십시오. 앞뒤 좌우로 올바른 밸런스가 유지됐다면 호리 없이도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지금과 같은 연습을 통해 교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몸의 중심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의 불편한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이 감각은 여러분의 중심이 몸의 한가운데 있을 때 스키의 진행이 가장 매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몸의 중심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슬로프 위에서도 이 동작을 반복하는 가운데 스키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밸런스를 익혀보십시오. 이번에는 상체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합니다. 다양한 동작 가운데 슬로프 위에서 직진을 할 수 있게끔 균형 감각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연습의 최종 단계는 폴을 끌고 슬로프에서 직진을 하는 동작입니다. 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천천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달려보십시오. 지금의 이 과정을 무난히 통과하신다면 여러분은 슬로프에서의 체중이동 강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셈이 됩니다. 스키의 초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 같은 마인드를 키워주는 훈련이 설면에서 정지를 하는 연습인데요. 어느 한쪽 발에만 체중을 주면 스키가 회전이 되므로 체중을 양쪽 다리에 똑같이 배분해서 실으십시오. 그렇게 양발의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스키가 자연스럽게 정지를 하는데 이는 가파른 급경사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이 동작이 쉽지 않을 땐 먼저 평지에서 교정을 해보십시오. 마치 설면을 청소하듯 스키의 뒷날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완경사로 옮겨볼까요? 보시다시피 양무릎에 손을 얹으면 몸의 체중이 하체로 실리기 때문에 전보다 쉽게 스키가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의 하나는 체중을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자칫 체중이 중간에 있거나 앞에 있으면 속도가 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살짝 제침으로써 속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린이들을 보면 경사면에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후경의 원리로 자연스러운 정지를 유도해내는 동작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정지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자세히 보면 다리를 밀 때 스키를 안쪽으로 기울임으로써 스키와 설면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일컬어 에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스키를 바깥쪽으로 심하게 밀수록 골반과 무릎, 발목이 동시에 기울어지면서 엣징이 크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여러가지 엣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깊게 기울이면 엣지가 크게 세워져 커다란 원이 그려지고, 가볍게 기울이면 엣지가 약해져 원의 호가 수축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지나온 설면엔 마치 항아리와 같은 도형이 연이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습은 여러분 스스로 엣지를 만들고 하체의 기울기에 따라 곡선의 모양이 조절되는 연습이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턴의 깊이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면에서 정지를 하는 가운데 엣지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곡선을 만들며 슬로프를 달려볼 텐데요. 이 턴은 일명 지렁이 턴이라는 뜻을 가진 기초 패러렐보다 턴의 폭이 좁고 원의 호가 작은 턴입니다. 이 같은 턴은 회전 시 바깥쪽 발에 체중을 실음으로써 간단히 해결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회전에서의 체중 이동입니다. 이 경우 바깥쪽 무릎에 체중을 실어줌으로써 저절로 회전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전을 쉽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바깥쪽 팔에 폴을 쥐어서 체중을 가동시키는 동작. 이것이 익숙해지면 몸의 중심이 저절로 바깥쪽 스키로 오게끔 상체를 고정시킨 채 하체만으로 회전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동작을 이번에는 폴을 잡고 시도해봅니다. 상체를 확실히 고정을 시키되 하체를 잔뜩 안쪽으로 기울임으로써 바깥쪽 스키에 하중을 주고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 감각을 익혀보는 겁니다.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참고할 점은 회전을 할 때 스키를 가볍게 밀듯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스키를 세워 엣징이 생기면 갑자기 속도가 늘고 초보자로선 균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턴을 다음 턴으로 연결해내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기본은 바깥쪽 스키로 밀어내듯이 회전을 하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11자 모양으로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발의 간격이 좁으면 카빙의 사이드컷 때문에 턴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므로 양발의 간격을 두고 11자 스키를 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키를 11자로 모으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턴을 하면서 안쪽 스키를 바깥쪽 발로 몰아주는 태핑의 과정인데요. 안쪽 스키에 비교적 체중이 실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담없이 도전해볼 만한 연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폴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폴을 찍는 위치는 팁과 바인딩 사이가 가장 무난한 지점입니다. 이때 손목만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하되 폴은 가슴 앞쪽에 놓아야 조절이 편안합니다. 이외에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건 폴을 찍는 시점인데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체중을 이동할 때 혹은 하나의 턴을 마치고 다음 턴을 준비할 때 그 시점이 폴의 반동을 받아 동작을 바꾸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됩니다. 대체로 프로 스키어들을 보면 하체를 안쪽으로 잔뜩 기울여 엣지를 만들고 바깥쪽 스키에 확실히 체중을 줌으로써 보다 깊숙한 턴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이 지금과 같은 동작입니다. 슬로프를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멈추는, 다시 말해 하체를 최대한 기울여 엣지를 세우는 연습입니다. 또 턴을 할 때 하체를 낮추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훈련도 도움이 되죠. 턴의 끝을 올려서 하체에 하중을 주고 이를 통해 하체를 깊숙이 구부림으로써 자세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과정을 응용해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회전을 할 땐 하체를 안쪽으로 기울이고 바깥쪽 발에 체중을 주면서 조금씩 엣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깊게 패인 카빙의 사이드 컷은 여러분의 엣지를 쉽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턴의 감각을 익히며 슬로프를 달리다 보면 약간은 미숙하나마 슬로프 위에는 여러분만의 스킬 라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은 여러분이 기초 패러렐로 향하는 본격적인 관문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턴을 보다 깊고 크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바 펜 프로그레이션이라 불리는 이 연습은 접시의 테두리처럼 커다란 반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무릎과 골반과 발목, 즉 하체를 안쪽으로 기울여 엣지를 만들고 스키의 사이드 컷으로 곡선을 그리는 동작이죠. 턴 시작에서 후반까지 엣지에서 엣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턴의 모양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턴의 크기는 스키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힙의 방향이 슬로프 아래를 향할수록 원의 모양이 크게 그려지는데요. 자, 이렇게 익힌 반원을 이제는 하나의 턴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배운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슬로프를 출발해 바깥쪽 스키에 체중을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나의 턴을 끝낸 후 이번에는 다른 쪽 스키에 체중을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턴을 만들어갑니다. 턴과 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앞서 우리가 배운 그 어떤 턴보다도 깊고 커다란 회전이 그려질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경우가 미처 생각도 못한 급경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스키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선 하체를 한껏 구부려 체중을 이동해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턴을 할 땐 11자, 턴이 끝나 슬로프를 달릴 땐 스키를 A자 모양으로 놓습니다. 스키를 A자로 놓는 이유는 스키 플레이트를 처음부터 턴을 하는 방향에 맞춰 놓음으로써 급경사에서 수월하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키가 이끄는 그대로 턴을 하되 슬로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엣지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짧은 턴으로 진행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